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괜찮아.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있을 때 가족이 있었어요. 동생이, 여동생이 있었고 로봇 가족이지만 형이 있었죠. 형 이름이 바로 코발트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런 맑은 가을 하늘을 뭐라 그럽니까? 코발트색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보는 하늘은 코발트색처럼 푸르진 않지만 시골에서 볼 때는 아주 푸르기도 하죠. 그 코발트 광산과 관계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뮤지컬 고스트 메모리에서 배우를 하고 있고요. 희망새 배우 차준호라고 합니다. 차준호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고스트 메모리에 별성 역할로 출연하고 있는 테마사 역할로 출연하고 있고요. 예. 저는 가극단 미래의 대표이자 배우 김지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고스트 메모리스? 네. 예, 이 연극은 그러니까 뮤지컬? 네, 뮤지컬. 여기는 가극단 희망새랑 미래랑 같이 하는 겁니까? 노래극단 희망새 그게 아니라 저는 객원으로 그렇군요. 네, 그냥 출연하는 겁니다. 여러 객원 배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네. 분으로. 예. 그렇군요. 네, 오늘 갑작스러운 방송 출연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코발트에 대한 임기응변 어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코발트빛 나올 때 정말. 아톰 얘기와. 박한용 실장님은 여기서 잠깐 손 들고 앉아 계시고요. 저희끼리 잠깐 얘기할게요. 네, 행복하십시오. 네. 행복하라고요? 네. 아무튼 마이크 내립니다. 네. 한숨 돌리고 계세요. 네. 코발트라는 광물, 이게 광물 이름이죠? 예. 일종의 중금속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네. 그 코발트 광산이라고 제가 오늘 띄웠습니다만, 예, 지금 또 홍보하시면 돼요. 예, 맞습니다. 빨리 들어가. 예. 저희들 작품은요. 네. 그 인터넷 방송을 하는 두 친구가 네. 이제 대박 아이템을 찾아서 네. 그 대표적인 귀신이 나타난다는 지역에 가서 방송을 하면서 귀신을 만나고 네. 귀신을 만나서 소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네. 담은 그런 뮤지컬입니다. 네. 가만있어 보자. 귀신이
왜 귀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저 엑소시스트 역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죠? 예, 예. 퇴마사. 린다 블레어라는 소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히트시켰던 그런 영화였죠. 엑소시스트. 네. 마이클 올드필드라고 하는, 음악가가 음악을 맡아갖고는 매우 유명했었던 70년대 영화. 전설적인 영화였죠. 근데 그 코발트 광산과 그런 뭡니까 귀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50년대 네네. 그 양민 학살이 됐던 배경. 경산이죠. 경산 코발트라고. 경산 코발트라고. 양민 학살 지역. 그래서 1950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양민 학살 사건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거의 3,500명 정도가 이제 학살됐던. 이게 참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네. 손병현 나란히 가자를 통해서 그동안 보도연맹이라던가 네.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던가 이런 걸 접하면서 단위가 10만 단위였거든요. 예. 그렇게 살해당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3,000명 이러니까 별 이렇게. 근데 3,000명은 세월호 희생자의 10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양민이란 말이죠. 대부분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르고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서 이유도 없이 죽게 되는. 누가 죽인 겁니까? 대한민국 육군 그때 정보국이라 하죠. CIC. 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미군정 하에 있었던 한국 군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군정하라고 한다면은 1950년 전이란 얘기군요. 한국 전쟁 중입니까? 아니면 그 전입니까? 예, 그 사건은 정확하게 이제 1950년 7월에 일어난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미군정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초기에 네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그렇죠. 살해당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대부분 그 살해당했던 사람들이 대구 형무소에 있었던 한 2,000명 정도, 네네. 2,500명 정도, 그 다음에 국민보도연맹이라고 예. 들어보셨죠? 네네. 이분들이 한 1,000명 정도. 그래서 이제 경산, 청도, 대구 일대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거나 전쟁 그러니까 발발해서 초창기에 보면은 제5열이라 해갖고 얘들 살려두면 분명히 적에게 협조할 거야. 그래서 미리 잡아갖고서는 가둬놓거나 죽이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1950년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너무도 애꿎은 사람들이 그런 예비고문속에 걸려서 보도연맹이라던가 또는 이 코발트 광산이라던가 또는 거창 이런 곳에서 산청 이런 곳에서 떼죽음을 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흉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네. 어떤 이제 기사를 봤는데 네. 그게 이제 괴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네네. 그래서 경산 안경 공장에 귀신들이 많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안경 공장 전에도 예전에 1960년대는 섬유 공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두 공장, 네. 안경 공장까지 있었는데 다들 이제 사장이 불을 질러가지고 네. 직원들 죽이고 했다. 뭐 그런 괴담들이 있는데 뭐 사실로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뮤지컬을 만들면은 되게 우울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보러 오라고 지금 홍보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아니 근데 네. 되게 재밌어요 실제로는. 재밌어요? 제가 이제 퇴마사로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퇴마사로 나오면서 사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BJ라고 하죠. 네. 요즘에 이제 별풍선 받아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이제 막 그 모든 막 시키는 거 다 하면서 네. 이렇게 재밌게 살아가는 이런 아무 뜻없는 이 두 인물이 귀신 네. 출몰 지역에 가서 뭔가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해가지고 별풍선을 많이 이제 대박을 내보겠다. 이런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찾아가요. 그 귀신 지역을.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귀신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퇴마사잖아요. 그렇군요. 빙의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렇군요. 신령 막 이런. 그러면 그래서 여러 사람의 성격을 흉내내야 될 텐데. 네, 그렇죠. 그건 뭐 저 말고 왕코라는 인물이 있는데 다른 인물이 네, 있는데 그 인물이 네. 주로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고. 둘 다 사입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더 무서워하고 퇴마사가 아니, 귀신 보고 더 무서워하고. 여러분이 보신 사이비인 바로 앞에 있어요. 네, 저 가수지 원래 저 정시로 훈련받은 DJ 아닙니다. 네. 근데 일명 쌈마이 테마사. 네. 근데 뮤지컬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음악이 좋아야 되잖아요. 예. 네. 음악 괜찮아요? 음악 그럼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 용기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사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작품이 잘 나왔다. 예, 잘 나왔고 그동안 자기가 한 것 중에서도 손꼽을 만하다. 근데 관객이 안 된다. 홍보 문제가 꼭꼭 남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요. 자, 명색이 지금 라디오 100년 전쟁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자, 뮤지컬 이름은 고스트 메모리. 고스트 메모리. 그리고 장소는 예술공간 해화. 해화. 예술공간 해화. 예. 예, 대학로군요. 예,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해화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고. 옆에 있습니다. 자, 일시는요. 예, 서울. 예,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 예. 아니요, 박 선생님은 가만히 계세요, 아직까지도. 네, 근신기간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시는요? 일시는 평일은 8시, 그리고 주말은 토요일은 4시, 7시, 네. 그 다음에 일요일은 4시 되겠습니다. 월요일은 쉬고요. 월요일도 합니다. 월요일도 그렇군요. 8시. 예. 이거 옳지 않는. 여기서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고요. 9일이랑 10일은 저희가 공연이 없어요. 네, 그때 빼면 다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월요일은 쉬는 것보다 더 낫네 그래도 이틀 쉬니까 9일 쉬는. 혹시 다른 데 가서 앵벌이라도? 맞습니다. 힘드니까. 그럼요. 네. 9일 10일을 제외한 2일부터 15일 평일은 8시, 토요일은 4시 7시, 일요일에는 4시. 4시. 알겠습니다. 고스트 메모리. 네. 두 분 극단 희망사의 차준호 네, 배우 그리고 미래 네, 김지영입니다. 김지영 배우 네, 두 분 오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늦게 있다가 소개하고 빠지는 걸로 돼 있었는데 덕분에 일찍 마치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시던 아니면 댁으로 가시던 아니면 여기서 구경하시던 자유롭게 하십시오. 오늘도 공연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군요. 8시. 공연이 있다. 예. 오늘 공연이 오신 건 아니죠? 예? 예. 네. 아유, 정말. 자, 고맙습니다. 예. 두 분 모셨고요. 라디오 100년 전쟁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한용 선생 오셨습니다. 이제 좀 숨 좀 돌리셨나요? 많이 돌렸어요. 예. 숨죽인 듯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CN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요거부터 좀 얘기를 하는 게 좋겠군요. 먼저 대구 10월 항쟁이 북한으로부터 연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언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다. 극우 반공 성향 가진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고 그 근거로 테렌티 스티코프 그 당시 소련 군정사령관의 일기 내용을 근거로 조선 공산당 세력에게 금전적인 지원들을 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데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오늘 이렇게 글 올린 걸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질문을 다 대답하면 그 자체가 1시간 들어요. 여러 개 올리시니까. 네네네. 예, 그런데 방송은 또 자세히 말씀 못 드리니까 일단 사실과 인식의 문제들이 있어요. 네네. 물론 소련이 좌익 세력을 지지했죠. 네. 근데 문제는 미국은 우익 세력 지지했습니다. 오, 그렇죠. 동일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자체는 10월 항쟁 자체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는 또 비유를 하자면 소군정의 경우에는 한국인들의 직접적 참여를 유도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실시했었어요. 북한 지역에서. 그렇죠. 사실 포고문만 하더라도 네. 남한에 진주한 미군들은 포고문은 점령군의 그런 어투였고 그렇죠. 그렇죠. 소련군은 이제부터 당신들의 자주 독립은 당신들 인민의 손에 달려있다. 예, 일단 그 얘기는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거. 이것은 그 당시 공식적인 문서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예. 하더라면 적어도 두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북한에. 말씀드린 것은 무슨 소련군 군정 장군의 어떤 일기에서 조선공사대가 돈을 줬다. 네네. 그러니까 10월 폭동은 공산당 사주대나 북한과 연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자체는 비약이라는 것입니다. 비약이고. 네. 그래서는 어차피 그런 건 기본 구도였다. 좌우에 대해서 미국과 소련 자기 세력을 부식하는 건 상식이다. 네네네. 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나타났지만 북한 지역에서는 소련군전 좌익의 우세한적 측면도 있었겠지만 기본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의 역사와 역량들이 일정 인정하는 전제로서 그 포고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남쪽 지역에서는 미국은 점령지의 정책으로서 나왔죠. 경거망동을 삼가할 것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빨리 이야기하면 명령에 복종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돈에 대한 암암리의 지원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남쪽의 경우에는 미군정의 경우에는 친일파들 아예 미군정에 등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분들이.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 10월 항쟁은 조선공산당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뒤에 뛰어든 거예요. 뒤에. 예. 그래서 뭐냐면 10월 항쟁의 경우에도 무척 당황합니다. 중앙의 조공 지도부에서. 네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침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침이 나온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10월 항쟁 같은 경우에도 조선 공산당이 사전에 조직하고 치고 나갔다. 요즘 운동권용으로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자발적 공개였으면 당시에 뭐냐면 농민과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고 미국 군정과 첨예한 각을 세웠던 조선 공산당에서 어떠한 입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후관계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긴 광우병 때도 보면은 그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교복 입은 애들이 그리고 애를 키우는 아줌마들이 먼저 거리로 나왔었고 그 와중에 이제 광우병 대책위가 마련된 거고요. 또 금년에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유가족들의 뜻이었고 유가족의 뜻에 부응한 그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다가 정부에서 너무 말을 안 들고 그러면서 세력화가 되면서 그렇죠. 여기에 그 시민단체들이 붙은 것이지 선후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 역사에서 인과관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대구 10월 항쟁 같은 건 일단 자발적인 어떤 그런 봉기위에 가까운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이부에서 당시 해방공원에 있던 수많은 사회 정당 단체들은 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데서 어떤 때는 진압을 해다 빨갱이 소행으로 몰아붙이면서 불순 세력의 책동이라고 해서 미군정에 편성한 세력도 있는 것이고 네. 아니 이들 정당 요구를 왜 안 들어주냐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아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보자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다양한 정파들은 역사적 순간에 외면할 수가 없었고 그게 조선 공산당도 일정한 형식과 원칙을 가지고 뛰어들었다. 그렇게 따지면은 코발트 광산에서 국군들이 또 이곳저곳에서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서 또는 미군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그 예를 들면 인민군이 그 우익 인사들을 중심으로 그 학살했다는 건 이것에 의해서 묻혀지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이걸 우리가 역사주의라는데 모든 사건들은 개개가 독자적인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역사주의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돼요. 아까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올리신 분들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계속 올리는 내용들 보시니까 우익들이 좀 영어로 디테일하게 이런저런 사실을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 뭐냐면 해방공간의 수많은 민중운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좌익들의 책동이나 소련의 사주로 몰아가려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는 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좀 이렇게 구체적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그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판단을 해보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단 방송 진행하면서 사실 시간이 많이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발췌해서 발췌해서 제가 이제 개인세는 알아서 낄 테니까요. 쭉 강의 형식으로. 나쁜 단어들은 일본말 쓰시는군요.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일본말 쓰면 야마도로인데. 아름다운 우리말로 또 나쁜 말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렇군요. 아, 이게 간섭을 안 할 테니까. 지금부터 구수하게 얘기를 좀 풀어주시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대구 10월 항쟁에 이제 첫마디일 때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1940년 10월 1일 대구에서 촉발되어 가지고 12월 중순까지 약 그러니까 한 2달 가까이 되죠. 동안 경상북도 나가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해방 후 한국사 최초의 민주항쟁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성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그 뭐냐면 이 발단 자체는 뭐냐면 대구 지역에서 기아 대책에 대한 시위 요구에 대해서 경찰들의 발포가 시위대에 대해서 사망이 일으킴으로써 이른바 폭동화 또는 항쟁화된 것이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단이고 그 원인은 바로 미군종의 그 친일파 제등용 그리고 식량 정책의 실패 여기에 따른 미군정의 정책에 대한 분노와 거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그 식량 공출 반대라든지 정권의 인민위원회 그 당시 있었던 이제 자발적 조직이죠. 민중 조직이었던 인민위원회 또는 친일파 배격 처단 또는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범배 또는 소장료 3.7제 이런 것들이 요구가 나오면서 점차 민주화 항쟁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민중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걸로 구호가 넓어지고 커져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고,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라 그랬죠? 그때 이들의 참가한 계층들이 주로 농민들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그 농민 이야기 하다 말았죠. 자, 이렇게 실제로 보자면 이
이란 인민들 그 당시 인민이라 불렀습니다. 네. 그때는 뭐 인민이라 말이 그렇게 적색 용어가 아니에요. 동물한 말처럼 널리 사용된 어깨동무 얼마나 멋진 말이었어요. 그렇죠. 어깨친구. 어깨친구 하면 조폭스러운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어깨동무 하면 정겹잖아요. 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관리하던 또 만들었던 어린이 잡지도 어깨동무. 그렇죠. 유경재단에서 나온 어깨동무. 예, 자격용어죠. 도깨비 감독가 거기에 있었고 주먹대장도 거기 있지 않았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큰 때라서 나이가. 그렇군요. 예, 하여튼간에 따라서 이 대중들의 자발적인 투쟁들은 조직을 매겨서 더 전국화되겠죠. 네. 이런 때 있어서 뭐냐면 일단 이런 농민들의 운동들이 농민운동이 활성화되었던 부분들하고 이 농민들의 운동이 활성화되고 이런 농민운동이 활성화하는 대중운동이잖아요. 이런 대중운동이 그 지역에 있었던 인민위원회라든지 또는 조선공산당이라든지 또는 그 전국 농민조합 총연맹이라고 있죠. 지금 전농이 아니라 있었어요. 이런 조직을 매개로서 좀 더 강하게 전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기에 뭐냐면 이제 우리가 왜 자꾸 이 대구 시월항쟁 할 때, 뭐 친일파 문제, 미군정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만 쌓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밑에는 거대한 적폐가 있는 거예요. 적폐. 지금 어려운 단어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언급한 적이 있었던 적폐. 그 적폐가 바로 그때 있었어요. 마치 세월호에도 적폐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도 뭐냐면 그다음에 농민들의 삶이 일제시대부터 해방공간까지 이어왔던 그 적폐를 알아야만 된다. 파도는 찰랑거리가 들어 그 밑에 물은 깊은 거예요. 쌓여있던 그런 폐단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기를 우리가 흔히 정치학에서는 듀얼 파워, 이중 권력 시대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즉 한편 미군정이 들었었지만 지방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듀얼 파워, 이중 권력으로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듀얼 파워. 그런데 어찌됐건 미군정이 초기부터 전 지방 말단까지는 인민위원회를 장악할 수가 없잖아요. 부정합사 해체시켜 나가는 과정들이겠죠. 이런 과정인데, 자, 이런 조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선공산당이 있지 않습니까? 또 조선공산당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인민공화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조선공산당의 입장은 미군에 대한 적대 정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폭넓은 통일 전선 정책을 수립하려던 시기입니다. 해방 공간에서는. 그건 무슨 얘기냐. 농민 문제에 있어서 뭐냐면 폭넓게 한다는 거하고 그냥 급진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공산당에 있어서 급진적인 농민 개혁이라고 할 때는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는 겁니다. 그죠? 무상몰수. 무상몰수하는 거겠죠. 한마디로 토지 개혁이죠. 네네. 그런데 이 당시에 조선공산당이 내건 것은 지주들에 대한 토지 몰수가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해방공화는 좌우가 같이 건국에 나서야 됩니다. 친일이냐 반민족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또 미군정이 있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국가로서. 그러니까 계급 투쟁보다도 민족 문제를 먼저 우선시했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뭐냐면 이 시기에는 뭐냐면 이 통일에서 넓었기 때문에 빈농과 중농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조합을 결성하되 뭐냐면 일제에 친일했던 사람, 그 농민들이죠. 대체로 지주들이죠. 그 다음에 아주 대지주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소장료 불납 투쟁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뭐냐면 극자적 오류라고까지 지정을 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지금은 소장료 불납이 아니라 어떠냐? 소장료 인하 투쟁이다. 인하투쟁. 현실 노선을 택한 거군요. 쉽게 말하면 세금 거부보다 세금 인하투쟁 이렇게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소장료 세금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대중들의 일상적 이해와 그다음 그 당시 정치적 국면과 맞물리면서 대중적 기초를 만들어내려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지역에서는 이른바 3실제 투쟁이 나왔던 거죠. 소장료를 3대7로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문 농민조합 총연맹을 결성하면서 뭐냐면 그러한 농민들의 요구들이 집약된 겁니다. 이 당시에 38선 이남만 하더라도 농민조합분들이 200만 명에 달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구 시월 항쟁이 전국화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 남북을 통틀어서 인구가 3천만이 좀 안 됐어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는 2천만이었다 그랬으니까. 2천만은 좀 넘죠. 2천만은, 2천만은 그 당시에 좀 넘었겠지만, 북한에도 있었으니까, 남한만의 인구로 따지면은 2천만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1,400만일 텐데. 그중에 200만이면 상당한 숫자네요. 그러면 그 당시 최대의 사회운동 조직이죠. 대중 조직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민운동의 특성들과 함께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시월 항쟁을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대구 10월 항쟁이지만 앞에 대구자 빼버리잖아요, 요즘은요.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대구 경북에서 시작했지만 삼남 지역, 그러니까 경상, 전라, 충청 지역에 확대되었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예. 왜 하필이면 오늘날은 사실 보수의 본향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이잖아요. 네. 예, 여기에서 시작되는가 하는 문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좀 특수성이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예. 일단 해방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되니까 전국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9월 초에 되면 건국준비위원회를 기초로 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거 다 아시잖아요? 그걸 인공이라고 보통 예, 그랬죠. 인공. 네. 예, 북한의 인공하고 달라요, 그 당시. 다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지역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할 때 대구, 경북도 역시 마찬가지로 쭉 모든 군에서 만들어졌어요. 네. 예, 만들어졌는데 특히 이 경상북도의 변두리 군에서는 인민위원회가 거의 통치 기능까지 담당할 정도였어요. 그렇군요. 예. 해방 후에 정부 수립 전에 네. 일정한 무슨 정부 형태라든가 공권력이 없었을 때. 네. 그러다 여기에 대해서 브루스 커민스 같은 그 미국 학자는 상대적 고립됐기 때문에 외부 영향이 들어오기 적은 지역일수록 인민위원회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발적인. 칠곡, 선산, 상주, 문경, 봉화, 영양, 영덕, 경주. 영양이면 제 고향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 아버지 본적지죠. 아, 그러세요? 네, 아주 거긴 강원 남도라고 해요. 아, 자기들끼리. 영양가 있는 동네 아니에요? 지탄받아야 될 세상에 어른들은 꼭 정치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영양, 봉화, 청송 여기가 워낙 오지여 갖고. 예. 근데 특히 봉화 같은 경우는 산골 지역의 모스크바라 그랬어요. 일제 시기에. 아, 그랬군요. 예. 봉화 안동 벨트라인이죠. 그만큼 그 좌익세가 강했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예. 예, 그래서 유명했어요, 봉화는. 네, 봉화 안동까지 포함하는 지역이니까 그 근처도 다 포함되겠죠. 신기하네요. 구한말에는 의병들이 경북 쪽에서 예. 가장 맹렬하게 일어났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동네가. 신돌석도 그쪽 영덕에서부터 올라가니까. 그렇죠. 거기 1월산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 그 해방의 1월산 유격도 있어요. 김하락 그 의병장을 비롯한 많은 의병장들이 거기서 활약을 하셨었어요. 예. 예, 또 훗날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왜 의병이나 유림도 이제 상당수가 사회주로 갔는가 이회영 선생처럼. 네. 그건 또 다음에 우리가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아, 재밌겠네요. 예, 예. 네. 자, 하여튼간에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뭐냐면 좌익 세력들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좌익 그 자체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인민위원회 있죠. 예. 거기에 영향이 있는 지도자로서 거의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의 없이. 예,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대부분 뭐냐면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좌익 세력이라는 사람들 일제시대 때 신간의 운동하시죠. 그렇죠. 좌우통합 네. 운동이었고, 네. 그렇죠. 일제 신민의 운동과는 달리 네. 상당히 그 일제 통치 중반 이후에 좌우통합 운동이었고 가장 큰 사회 운동이었던 전국적인 조직이죠. 아주 의미 있었던 예, 예. 근우회라는 그런 여성 조직도 단체죠. 있었고요. 예, 자매단체죠. 네네. 자, 그렇게 이 간부들을 분석한 논문을 읽어보면 네. 허은 교수 논문에 있는데 신간회라든지 또는 학생운동, 적색노동조합, 적색 비밀 결사 조직 네. 이런 것들이 멤버들이었던 거고 이들이 늘 뭐냐면 예비 검색 걸려서 들락거리던 사람이 일제 말기까지 해방될 때까지. 그래서 허은 교수나 정희 교수가 두 분 다 연구성과 일치해요. 따라서 해방 직후에 이 사람들이 인민위원회나 기타 조직의 대중간부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랬군요. 한마디로 하면 존경받는 지역의 지도자였다. 이때는 좌익이 문제가 아니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서 대구 경북도 이들이 인민위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군정은 인공을 인민위원회를 부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인민위원회가 위촉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무리 미국이셔도 빛보다 빠르지는 않잖아요. 영향이 미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10월 항쟁 이전까지는 미군의 그 통치는 대체로 군 단위까지만 머문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군 소재지. 그러니까 면 단위까지 못 갔다. 아, 면 단위. 근데 실제 일제 강점기에는 실제 면 단위 중심의 활동이었어요. 행정이나. 그러니까 농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단위는 면입니다. 지금 또 우리가 면사무소 간다, 이제 군청 간다 소리 없잖아요. 시골에서. 하긴요, 반격기나 꽤나 끼는 사람들이 군청은 드나들지. 예. 나머지는 면사무소. 예, 그게 실감지 생활 공간이죠. 그렇군요. 예. 마치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퍼져 있었다는 그런 얘기군요. 예, 그렇게 해서 면과 마을 단위에서 인민위원회가 그대로 작동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브루스 커밍스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고 외진 지역, 쉽게 말하면 이런 지역의 인민위원회들은 상대를 쉽게 좌익들이 쫓겨날 수 있었다, 나중에. 네. 그렇지만,
좌우 간에 공존이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좌는 쫓아내고 우는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군요. 예. 바로 그래서 45년 가을까지는 좌우 공존하던 지역이 많았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에는.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 대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그래서 이게 사례 연구를 대구 지역 정말 궁금했겠죠. 많은 학자들이. 그러게요. 했더니 뭐냐면 대체로 좌우 협조가 비교적 잘 이루어진 지역이란 겁니다. 네. 좌우 협조가 잘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좌우가 공도로 만든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해방주케 건국준비 경북 치안 유지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것 할 때도 좌우가 같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우리 사당 커뮤니케라는 무척 어려운 단어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46년도 6월 달에 미군 측이 주최해서 한민당, 한독당, 인민당, 공산당, 좌우 사당이 이제 공동위원회 만들잖아요. 미소공익 개최를 위해서. 네. 이때 뭐냐면 대구에서도 바로 대구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좌우죠. 교수님. 공동위원회 만들. 어차피 오늘 이거 다 못하니까 네. 천천히 느긋하게 해주세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구는 초기부터 좌우가 같이 조직을 함께 만들고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치안 유지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다음에 그러다 이게 깨지는 것이 역시 신탁 통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1945년 12월 달 모스크바 3상 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때 처음에는 좌익하고 이게 같이 신탁 통치 반대 공동투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예. 이때 같이 가죠. 근데 좀 이따가 조선공산당 등 좌익에서는 모스크바 3상 회의의 총체적 지지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이 중앙의 정치에서 내려오면 지역에서도 그 영향을 막 받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구 공동위원회에서 좌우 균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생기다가 45년 12월 달부터 그 다음 해까지 균열이 생기지만 쪼개지진 않았어요. 네. 왜? 계기가 본격적인 게 생겨야 되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그 이듬해 바로 9월 총파업과 10월 항쟁을 통하면서 대구에서도 좌우가 결정적으로 분열되고 적대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정서적으로 공유하고 또 협력도 하고 그랬었는데 46년 9월 총파업을 통해서 그럼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46년 9월 총파업이 어땠길래요? 네. 앞서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946년 9월에는 그 9월 총파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조금 중요한 거니까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밑줄 땡. 네. 네, 그렇죠. 그냥 이 9월 총파업은 한마디로 조선공산당의 노선 변화예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선공산당, 특히 박헌영이 주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시기, 9월 총파업 이전 시기까지는, 조선공산당은 크게 보면 미군정에 대해서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네. 연합군의 를 인정하고. 네네. 두 번째로는 아까 모스크바 3상 회의가 있었지만 네. 그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에 따른 미소 공동위원회가 구성돼서 임시정부 꾸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미소 공동위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참여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이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깨지지 않습니까? 네네. 참여 단체에 대한 자격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자, 이렇게 되는 속에서 미군정이 좌파 세력에 대한 점점 탄압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목량 여운형 선생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이었어요. 한편은 미군정은 좌우 합작을 하지만 다른 한편은 뭡니까? 좌우 합작하면서도 공산당 세력은 약화시켜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중간 좌파는 살려두되 조선 공산당 세력은 쉽게 말하면 제거해야 되겠다. 아니면 약화시켰다. 그래서 좌우 합작을 하는 순간에 동시에 뭐냐면 조선 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났습니다. 그럼 당연히 인민위원회 인공을 부정해야 되겠군요. 인공 부정하고 인공의 핵심인 조선 공산당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일련의 사건들이 뭐냐면 1946년 5월 달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른바 46년 5월 달에 정판사라는 인쇄소가 있어요. 네. 일제시대 인쇄소를 이제 그대로 넘겨받은 건데 여기서 위조 지표를 만들었다. 이게 조선 공산당이 운영하던 곳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위조 지표는 큰 범죄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이렇게 하면서 공산당의 핵심 간부들을 체포하거나 수배를 내리게 됩니다. 그 위조 지표를 직접 진짜 만든 겁니까? 조선공산당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요. 아. 하여튼 지금은 미제 사건이지만 역사적으로서는 조선공산당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작의 냄새가 짙다. 그렇죠. 이거군요. 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훗날 이 담당했던 검사가 조재천 검사예요. 조재천. 예, 이거에 대해서 자기도 말꼬리를 흐려요. 아니, 검사가 말꼬리를 흐려요? 훗날. 예. 야, 그러면 이건 정말 네. 최소한 네. 없던 거를 만들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상당 부분 조작의
냄새는 아주 짙다는 예, 얘기군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 그 부분을 한번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박헌영에 대한 체포령이 내립니다. 자, 웃기지 않습니까? 뭐 미소가 합의했던 게 미소 공동위원회 열어서 여기에 참여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네. 제 정당 사회단체들은. 네네. 근데 그 가장 큰 세력인 조선공산당을 예. 지금 옆에서 무슨 공지사항 오나 봐요. 아니 지영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한 일을 왜 해요? 네. 괜찮아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네. 네, 제가 당황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오라 그래놓고서 네. 자 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준다. 해놓고서 현상 수배를 붙여버린 거야. 그랑 똑같은 얘기네요. 예. 예. 회의에 참여해야 될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다음에 한편으로 뭔가 수배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오독할 때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졸지에 막강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자화합작 운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미군정은 자화합작을 하면서도 조선공자 때린 걸로 봐서는 여운형을 활용하는 카드였다고 보는 거죠. 여운형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은 반대로 그 타고 관련 했던 것이고, 그렇죠? 아. 동상이몽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의도대로 네. 그 조선공산당이 미국이 봤을 때는 위험한 그런 좌익 세력이긴 하더라도 최소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존중하고 그렇죠. 미소 공유를 인정한다 그러면은 좌우합작 명분이 없어요. 예, 좌우 합작을 통해서 그 통일 정부를 수립했을 때 약간의 지분을 가진 그렇게 세력을 남겨두면 될 텐데 그것마저 안 하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빡킹이 난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심한 빡킹이죠.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조선공산당의 이른바 이렇게 되게 조선공산당 미군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한편으로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 박헌영 중심한 강경파 세력 같은 경우는 미군주에 대해서 정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예,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다른 한편은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그 인민당이라든지 신민당이라는 좌파 정당이 있었어요. 네네. 이걸 통합해서 우리가 혼나보는 남로당을 만들기 위한 아하. 이게 가는 것인데 그렇군요. 이 속에서 뭐냐면 좌파 내려서도 좌우 강경파, 온건파가 만들어지겠죠. 네네. 수배당은 박헌영으로서 강경파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주류파죠. 아하. 이들은 뭐냐면 강경파로서 나가서 뭐냐면 미군주에 대한 그 정면 대응과 이에 대한 것으로서 9월 총파업을 계획하게 되는 겁니다. 아. 반면에 요원을 하는 중도 좌파나 온건파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들의 경우에는 네가 좀 참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미소 공유해서 우리가 분단되면 안 되지 않냐. 좀 참고. 예, 좌우 합작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예, 내가 잘해줄게. 네. 힘써볼게. 예, 그러니까 몸빵 좀 하고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남로당이라는 게 없었다는 얘기군요. 네. 원래는. 예, 그렇게 하면서 3당 합작도 이제 반대했어요. 이렇게- 섞어서 다 같이 통째로 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9월 총파업이 추진되는 그런 예, 이걸 우리가 계획이 보통 있는 거군요. 신전술이라 그래요. 신전술이요. 뉴 스트래티지. 뉴 스트래티지. 전략이 네, 전략. 예, 네. 새로운 전략. 예, 신전술이죠. 전략이라기보다. 그러면 총파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파업은 가장 센 투쟁의 형태인데 예. 결국은 강경파, 그러니까 박헌영의 노선이 힘을 얻었다는 얘기랑 같은 예. 얘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무조건 강경에서 극자로 나가라고 얘기하면 너무 단면적인 평가하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역사적 평가가 어려운 거죠. 이 신전술에 대해서는. 네. 과 9월 총파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미군정의 대응에 대한 조선공산당의 대응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호작용 속에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속에서 자화합작까지 같이 섞어서 봐야 하니까 3차 방정식보다 더 고차 방정식이에요. 네.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9월 총파업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졌던 투쟁 지역이 바로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뭐냐면 대구에서는 그동안 좌우 세력들이 그런 대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네네. 바로 이 중앙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이제 신전술의 채택. 네. 대구에서 뭐냐면 이러한 노선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대구에서 9월 총파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주류사학께서 예를 들면은 잘 되고 있었는데 예. 이 공산당 좌익 세력들이 극자 노선을 고집하면서 스스로 이 합의를 깨웠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조선공산당으로 입장으로서는 우리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미군정은 조선공산당을 대화 상대라든지 존재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근본 의문이 제기된 거죠. 국회로 들어오라 그래놓고서는 잘해주겠다 그래놓고서는 네. 계속 날치기만 쪽수 믿고서 처리하려고 아니라 그러는 들어오면 체포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주 옳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분. 예.
자, 그렇게 잘 보시면, 그래서 대구 9월 항쟁, 대구 총파업은 10월 항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냐면 미군정의 아까 콜레라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콜레라가 나오니까 방역을 핑계 삼아서 대구를 고립시켜버렸죠. 예. 그러면서 식량 부족이 되면서 기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뭐냐면 9월 총파업에서 있었던 노동자들이 기아 문제에 대한 항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구 10월 항쟁 그 자체가 아니죠. 네. 이걸 총으로 쏜 거죠, 경찰이. 그러니까 분노했던 시민 대중들이 어떤 미군주의에 대해서 화가 났던 사람들한테 뭐죠? 단지 촉발만 됐을 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대한 항쟁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돼서 뭐냐면 그런 점에서 9월 총파업은 10월 1일과 10월 2일 날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 10월 항쟁으로 비화했지만 네. 이른바 목적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만 배우면 알게 되잖아요. 농민들은 현상 유지를 좋아하고 그리고 일정한 패턴, 그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그 나고 자란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서는 혁명이라던가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농민이 가장 보수적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이 떨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 살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렇죠. 예. 제가 지금 굉장히 시간 맞춰서 빨리빨리 얘기하지만 알아들으셨다고 말씀드리면 너무 청취자분들한테는 좀 민망한 건가요?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컨대 핵심은 미소 협조 노선이 있었다. 네. 조선공산당 초기에. 네. 그러나 찬반탁 국면에서 전체적으로 좌우가 균열되는 시점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46년도에 들어서 된 제1차 미소 공동연합 결렬되면서 미군정은 이른바 재개시키는 데서 좌우 합작 운동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중간 좌파와 중도 우파를 가지고서 미군정이 끌고 가면서 네. 한편으로는 좌익 세력의 강화를 경계해서 네. 정판사 사건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박헌영 체포를 내리면서 좌익을 궁지에 빠뜨리겠다. 조선공산당 세력은. 그렇군요. 이런 속에서 조선공산당은 신전술을 채택해서 9월 총파업에 이르게 되지만 이와 무관하게라도 미군정의 식량 정책이나 미군정의 친일파 등용 자체들이 대구 시민들보다 전국의 농민들 분노케 했다는 거. 야, 예. 이렇게 정리해 주셨군요. 예, 이런 이야기를 복잡하게 빠르게 말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경북일보에서 나온 예.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 미군정이나 친일파나 잘못된 지배체제를 반대한 대구 11 사태는 마산 3.15 의거, 부마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비해 뒤지지 않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주적 양심과 자주의 정신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표준 정신이다. 대구시 경상북도는 물론 정부는 대구 11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게 언제 얘기예요? 이번 10월 1일 날 대구 경북일보 사설이에요. 경북일보에서? 예. 경북일보에서요? 예, 저도 놀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역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가요? 조선일보에서도 가끔 옳은 말을 하긴 합니다만 넘어가시고요. 예. 네. 그리고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예. 자,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대규모 민중들의 항쟁에 동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조사단을 보내요. 그렇게 됐는데 이 평가가 뭐냐면 민세 안지원 같은 민정장관이죠.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 지도자들의 경우에서 이 중간파들의 입장이 비교적 양쪽을 다 보고 있어요. 볼 때 보면 좌익의 중도 좌익의 대표자는 이원영이라든지 중도 우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김규식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의 경우는 정확하게 지적해요. 이 대구 10월 항쟁은 경찰, 다시 말하면 경찰에 대한 반감, 그 다음에 미군정 내 친일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일부 한국인 군정 산하 관리들의 부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다가 추가로 이제 파괴 분자라는 건 꼭 공산당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격렬한 이제 시위되겠죠. 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른바 대구 10월 항쟁에 대해서는 미군정의 정책 파탄에 따른 한국 민중의 불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건 중도 우파 김규진 선생도 질의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보다 이제 민족주의자 의회 견해에서 그 당시에 수도 경찰청에 있었던 수도국장, 수도국장이 요즘 말 수도가 아니고 시경국장 이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 수도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네, 수도기계와 군단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수도. 예. 예. 최능진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구 폭동은 공산주의들의 책동에 의한 불행한 사건이다. 이제 경찰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폭동 자체는 현상을 얘기한 것이고 네. 그 원인은 우리 경찰 내부에도 있다. 한마디로 국립경찰은 친일 경찰과 부패 경찰관들의 피난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능진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저한테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 계통에 가까운 민족주의자로 보시면 그렇습니까? 네, 기독교 민족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그럼 잘못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네. 예, 최능진. 예. 비교적 그래도 좀, 그렇죠. 건전한 보수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쉽게 말하면 보수예요. 예.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반공의식은 가졌지만 그랬군요. 팩트에 입각하면서 논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대구 10월 항쟁을 정리하는 겁니까? 아니죠. 다시 아까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때 뭐냐 아까 친일 경찰 문제를 좀 얘기해달라 하셨잖아요. 시엔익님. 네네. 네, 근데 친일 경찰 자체는 별도로 한번 다뤄야 될 주제이지만 네네. 이 10월 항쟁에서 바로 이 친일 경찰을 놓고 그 당시 요즘으로 치면 내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네. 뭐 내무부 장관은 아니지만 군정하니까 조병옥 아시죠? 조병옥. 예. 유석 조병옥. 예, 나중에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지도자가 되죠. 있다가 아파갖고 미국 갔다가 거기서 사망해서. 예. 네. 이 조병옥과 최능진의 논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야, 무슨 얘기냐면 최능진의 경우에는 이 대구 10월 그든 폭동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경찰이니까. 네. 폭동의 원인에는 친일 경찰을 많이 등용한 문제하고 부패 경찰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네. 조병옥은 그 위에 내무부 장관끼리 총수잖아요. 네. 밝혀서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친일 경찰이라고 해서 비난하면 말도 안 된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러면서 조병이 미국 갔다 왔잖아요. 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경찰이라 해서 공무원 아니냐. 예. 공무원은 자기가 모시는 곳에서 충성 다하는 거 아니냐. 영혼이 없는 거다 이런 게 요즘 말로 영혼 없는 공무원이다. 네. 그들은 직업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조선 총독부가 있었으니까 조선 총독부 공무원으로 근무했을 뿐이고 네. 군정에서는 군정에서 공무원이니까 그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도덕적 의미나 반민족 행위자로서 친일파, 영어로 하면 프로제페니즈죠. 네. PRO는 옹호하다 뜻이니까 프로제프 하면 친일파 이런 뜻이에요. 네. 그들을 프로제브로 부르지 말고 그냥 전문가들에 지나지 않는다. 프로잡, 프로페셔널 잡이라고 부릅니다. 냉정하게 예.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언뜻 시사평론가의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싶지만 정말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군요. 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친일파들은 관리 출신이고 공무원 출신이지 네. 않습니까? 예. 군인조차도. 네. 일제시대의 모든 친일파는 뭐냐? 조병욱 말대로 하자면. 예. 그냥 직장에 충실 근무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직장이 조선 총독부니까 조선 총독의 규칙대로 근무했고. 그렇게 따지면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었던 사회 낙오자들이. 루저죠. 예, 루저들이 일으킨 그런 폭동이다. 이것이 지금 뉴라이트 세계관 핵심 아닙니까? 그렇군요. 교학사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프로잡이냐 프로잽이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최능진은 거기에 반대하는 예. 입장이었고요. 말이 안 되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최능진은 나중에 훗날 이승만의 독재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러다가 뭐냐면 그래서 이승만의 국회의원 출마기구에서 출마했다가 떨어지기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아까 최능진 노덕술과 헷갈렸어요. 이럴 수가. 아, 예, 죄송합니다. 정말 최능진 최능진 그분 후손도 제가 만나뵀는데 노덕수랑 비교하면 무척 분노.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 이거 옳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노덕술과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무역행위자로서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노덕술. 아니 최능진. 최능진이. 이승만 때 노덕술이 예. 노덕술은 승승장구하고 최능진은 숙청당하고 예. 장택상은 그 친일경찰 출신으로서 수도 경찰청장 하면서 말 타고 수원 가갖고는 갈비 먹고 그래서 수원갈비가 유명해지고 뭐 이런 스토리. 아, 그렇죠. 네. 그러시면 나중에 이제 이승만하고 결별하게 되죠. 정권을 같이 만든다. 다 똑같은 놈들끼리 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구와 보수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면 이제 한민당과 이제 이승만의 자유당을 얘기할 때 한번 다뤄보면 좋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분한 답변 아니지만 적어도 10월 항쟁 이 시기에 네. 경찰 총수와 경찰 고급 간부사에는 이 친일 경찰 문제로 가지고 프로잡이냐 프로잽이냐 논쟁까지 이럴 정도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10월 항쟁에 민중들의 분노가 뭐가 있었냐 일제시대가 다시 돌아왔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군요. 예. 그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때 10월 항쟁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카카오톡을 사찰하고 예. 그리고 대통령에게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 도가 지나친다고 버럭하고 이런 것이 유신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한다고 해갖고 이것에 대해서 그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예. 그죠? 그날 그 46년 하고도 10월 해방이 지나고도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일제 때 있었던 쌀 공출 제도가 더 악화돼서 나오고 말이죠. 네, 이런 걸 보면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웬만하면 그냥 참고 견딘다고 하는 농민들의 화를 돋아서 거리에 나갔더니 이 나라 경찰이라는 놈들이 친일 경찰들이 총을 쏴서 우리를 죽이고 말이죠. 여기서 그렇죠. 촉발되었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속에서 대구 10월 항쟁을 바라볼 때 네. 뭐냐면 꼭 보면 이게 빨갱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단세포라 그러죠. 이게 단세포 역사인식이에요. 그렇습니다. 10월 항쟁은 그런 상황이 대대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들은 그 좌익들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고. 이분들을 위해서 예. 새로운 학문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미생물 심리학이라고. 예. 예. 아니면 이분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있죠. 네. 이진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런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제발 좀 이렇게 단세포로 보지 말자. 이런 풍부한 원인에서 10월 항쟁 이해할 때 10월 항쟁 유족들의 명예 회복도 이루어지고 그 진실도 떠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쯤에 얘기해야 되지만 미리 오셨기 때문에 보도연맹 그리고 경산 코발트 학살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루신다 그랬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것을 먼저 체험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바로 대학로 네? 예술공간 해화에서 해화에서 예술공간 해화에서 평일 8시 평일 8시 네, 평일 8시 그리고 토요일은 4시 7시 일요일은 4시 그리고 그걸 한번 보시고 을 들으시면 정말로 9일이랑 10일은 쉰다 뭐 이런 건데 이 보도연맹에 대해서는 다른 코너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경산 코발트 학살 요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자 오늘 저도 늦었었고요. 사실은 12시에 우리 박한영 선생도 늦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벌칙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평평세 어긋납니다. 벌칙이. 뭐가요? 저는 음식이고 한 분은 가수고 두 분은 연극. 이 노래는 노래 잘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억울하면 저 진행자 하시고 예. 옆에 두 배우께서도 도와주세요. 오늘 그 주제에도 참 맞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 먼저 그 전에 일단은 회원관리 모드로 가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영환이님, 머플러님 외에 경남 양산시에서 경산은 아니지만 나는 빨갱이다님께서 예비주어번호로 등록해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할 수가 있지? 세상에. 양산시면요 약간 감이 와요. 그렇습니까? 아는 분이에요? 모릅니다. 감이 와요, 감이 와. 근데 양산이면 가깝죠. 예, 양산에 통도사가 있죠. 예. 그러고 보니까 경상도 특히 그 중에서도 남쪽에 보면 산이 많아요. 부산, 마산, 양산, 경산. 그죠? 예. 네. 뭐 더 이상 전가지는 않겠습니다. 사도 요한님, 워렌 버핏 67조님, 아나키스트님, 대단구님, 대한민국 임시정부 강령에 대해서 한번 다뤄주세요라고 대단구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네, 이것도 재미있죠. 네. 워렌 버핏 67조님께서는 격앙된 어조로 친일파 3족을 멸하지 못해도 친일파 우선은 반성 사죄하며 살아야 한다. 등등등등. 네. 그 차이가 있는데 우파들은 3족을 멸하자 그래요. 네. 독립운동가들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인사를. 네.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비참한 결과에 대한 무사유의 죄. 한나 아렌트 결국 제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에 대한 면평 주장이죠 라고 하늘바이님께서 조병옥에 대한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최능진, 최필립의 아버지 47년 선거에서 1승만 하고 서대문구에서 맞대결을 했는데 결국 후보 등록 못하고 50년 사망. 그냥 50년 사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의해서 2승만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죠. 그렇죠. 아나키스트님 이런 쌍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정승주 아나운서는 왜 나가지? 노래 부르면서 이게 콘솔 내려줘야 되는데 다 준비되셨죠? 농민가라는 노래 이게 제가 알기로는 50년대가 60년대 그 농촌활동 가면서 그때 이제 만들어서 부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춤도 사박자 춤도 이렇게 여십자로 추고 그랬습니다만 농민가를 부르면서 46년도 대구, 경북 그리고 그 삼남 지역의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의미에서 정승주 아나운서 우리 노래 부를 테니까 시간 되면 이게 콘솔 내려주세요.
예, 빨리 오세요. 옆에 앉아있다가.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AD가 되셔버렸어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주민 여러분,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배달의 농사 형제 불붙이던 날 손가락 깨물며 맹세하면서 진리를 외치는 형제들이 있다. 밝은 태양 솟아오르는 우리 새 역사 삼천리 방방골골 농민의 깃발이여 찬란한 승리의 그날이 오길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이 있다.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이.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